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호소문을 올립니다. 제발 저희 아이를 구해주세요. 때는 4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빵집을 하나 운영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는 제과제빵 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원에는 다양한 층의 사람들이 계셨습니다. 은퇴하신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손에 억지로 이끌려온 고등학생, 저처럼 실업 중인 다양한 분들, 또 미혼모 센터에 머무는 아이 엄마까지요. 다들 다양한 삶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공통점은 새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중 미혼모 친구는 당시 28살이었던 저와는 동갑내기였습니다. 공유하는 세대도 비슷했고 말이 잘 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꽤 빨리 친해졌습니다. 그 친구는 미혼모 센터에서 지냈습니다. 그 센터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정인지 몰라도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는 날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그 친구는 어쩔 수 없이 5살짜리 남자아이를 학원에 데려와야 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 금세 어른들에게 애교를 부리고 친해졌습니다. 학원에서 모두 그 아이가 오는 날이면 자신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여느 때와 같이 아이의 손을 잡고 학원에 왔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한 손은 모르는 여자아이가 잡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꼭 연예인의 어린 시절이라 할 정도로 큰 눈에 객관적으로 예쁜 얼굴이었습니다. 그렇게 손을 잡고 들어온 세 사람 모두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를 풀기 위해 저는 아이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 반가워. 너는 이름이 뭐야? 아이는 말없이 미혼모 친구의 뒤로 몸을 감췄습니다. 저는 눈짓으로 친구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하아, 말도 마. 우리 센터에 다양한 엄마들이 있긴 한데 얘 엄마는 진짜 너무 심해. 학원에 사람들이 하나둘 채워지기 시작했고 6살밖에 안 된 여자아이의 얼굴에는 우울감이 가득했습니다. 혹은 무언가에 겁을 먹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그렇게 어두운 얼굴의 아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얼굴에 밀가루를 묻히며 놀고 있는 친구의 아들과는 사뭇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혼자 구석에 앉아있는 아이에게 학원의 사람들은 도전이라도 하듯 한 명씩 다가갔습니다. 말도 걸고 사탕도 주고 앞에서 재롱을 부려도 아이는 무신경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어른들 말에 대답조차 하지 않고 땅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를 보며 어른들은 미혼모 친구에게 상황을 물었습니다. 친구가 입을 떼자 학원에 있는 모든 사람이 친구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친구는 새로운 아이의 배경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저 아이는 저의 애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있는 센터에 저보다 2살 어린 친구가 있어요. 저 아이의 엄마죠. 근데 그 친구가 남자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센터에 맨날 남자를 몰래 데려와요. 뭐 소문이긴 한데 애 보고 귀 막고 벽 보고 있으라 하고 남자랑 그 짓 한다는 소문도 있고요. 가끔 술 처먹고 안 들어오는 때도 다반사인데 느낌 오시죠? 지금이 딱 그때예요. 어린이집 문도 안 열었고요. 보통 이런 날 저희끼리 돌아가면서 아이를 봐주는데 오늘 다른 사람들이 다 상황이 안 돼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왔어요. 속삭이며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이야기라는 걸 아이가 모를까 싶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무심하게 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문득 그냥 아이 옆에 있어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말없이 아이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친구의 아들이 달려와 말을 걸었습니다. 삼촌 놀아줘. 흔한 어린아이의 질투일까요? 이유는 모르지만 친구 아들 얼굴에 심통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면 누나랑 같이 셋이서 빵 만들기 해볼까? 싫어. 지혜 누나는 맨날 말도 없고 재미없다고. 친구의 아들은 그리 말하고 심통난 표정으로 엄마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말없이 지혜라는 아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20분쯤 앉아 있었나? 아이가 처음으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아저씨, 저는 깜짝 놀라 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목이 말라요. 저는 헐레벌떡 정수기에서 물을 떠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언가 지금을 놓치면 이 아이의 음성을 오늘 하루 내내 들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질문을 이어나갔습니다. 삼촌이랑 빵 한번 만들어 볼래? 여전히 무신경하고 어두운 표정이었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를요. 그리고 이내 지혜는 저에게 되물었습니다. 저도 해봐도 돼요? 그럼 당연하지. 저는 아이를 처음 가진 아빠처럼 좋아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준 지혜가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신경하고 아이 같지 않던 모습을 보여주던 지혜가 점점 해맑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없는 아이가 말이 많아지고 무신경하던 아이가 호기심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놀다 보니 학원 수업은 끝날 시간이 다 되어갔습니다. 어른들의 청소하는 모습에서 마지막을 눈치챘던 것일까요? 아이는 어느 순간 슬픈 표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한마디가 저의 인생을 180도 바꿔버렸습니다. 삼촌이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의 아빠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연애가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친구를 통해 지혜의 엄마를 만났고 그저 제안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아이의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당신이 누굴 만나든 어디서 무얼 하든 관여하지 않을 테니 아이의 육아만 저에게 맡겨주세요. 그리고 당신은 당신 삶을 사세요. 사실 그 여자가 허락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최악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해요. 대신 집은 그쪽이 구하고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그저 이 아이, 지혜만 잘 자라면 모든 것이 상관없었습니다. 그 후 저는 빵집을 개업했고 지혜는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지혜는 학교를 마치면 빵집으로 달려와 숙제도 하고 밥도 먹고 저와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저는 정말 그 아이의 아빠가 되었고 그 아이 역시 저의 소중한 딸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이 엄마였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집을 들어왔다가 그냥 아이만 확인하고는 다시 나가고를 반복했습니다. 짐덩이 같은 딸을 맡기고 나니 속이 편했는지 정말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살더라고요. 그녀가 뭘 하든 저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술에 취해 아이에게 함부로 하려는 것만큼은 절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얼마 전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야 이지혜, 좋냐? 이제 인연이 엄마를 봐도 인사를 안 하네? 그만해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애한테 함부로 하는 건 참지 않겠다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는 저의 등 뒤로 숨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미친년처럼 웃어댔습니다. 아, 꼴같지도 않은 짓 얼마나 하나 궁금했는데 꽤 길게 하네? 변태 새끼야. 솔직히 말해. 너 애 키워서 무슨 짓거리 하려고 이 난리야? 아니면 이미 하고 있나? 지혜야, 들어가 있어. 저는 지혜를 더 이상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 방으로 돌려보냈고 지혜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녀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를 버리듯 키워놓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이가 듣지 못할 소리를 짓거리고 있으니까요. 이봐, 당신 선을 넘었어. 선을 넘은 건 당신이지. 이혼해야겠어. 나도 애엄마 노릇이 하고 싶어졌거든. 뭐라고? 그럼 그냥 들어와서 애엄마 노릇을 해. 이제야 행복해지는 아이에게 다시 행복을 뺏어가려는 거야? 내가 너 같은 변태 새끼랑 어떻게 사니? 꿈도 크네. 그럼 당신만 꺼지면 돼. 지혜는 나랑 살 거야. 그게 된다고 생각해? 정말로? 내가 친모야. 모질한 새끼야.
그리고 잘 들어. 너 내 몸에 손을 댄 거야. 그걸 못 참고 나는 너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거고. 양육비나 따박따박 보낼 생각해. 감방 가기 싫으면. 뭐라고? A28. 처음에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길래 진작에 건들고 남을 줄 알았는데 그동안 뭐 했니? 꿀에 양심은 있어서 다 클 때까지 기다리니? 저는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났습니다. 저 여자가 저런 소리를 할수록 저는 더더욱 아이의 양육권을 뺏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들어온 것도 아이에게 뭔 짓을 했나 확인하러 들어온 거였습니다. 지혜와 같이 산 지도 4년밖에 안 됐고 이대로면 저 여자 말대로 저는 양육권을 뺏기게 생겼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제가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네? 왜 아이의 아빠가 돼주기로 결심했냐고요? 글쎄요. 그냥?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가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야 할까요?